오늘은 여러분께 노년의 삶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노후 생활. 모든 분들이 요양원에서는 보내기 싫으실 겁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기도 싫으시죠. 우리 모두는 언젠가 나이가 들어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운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많은 분들이 요양원을 첫 번째 선택지로 고려하시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다른 시각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노후 생활을 지혜롭게 바꾸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는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 요양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며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계시죠. 하지만 이런 선택들이 항상 최선의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70대 박귀분 할아버지와 이영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분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노년의 삶을 개척해 나가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겪으신 시행착오와 깨달음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특히 박귀분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자녀와의 동거, 간병인 고용, 요양원 생활까지 그가 겪은 모든 경험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후의 모든 선택지를 망라합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한 계기로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견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죠. 오늘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노년의 삶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현실에 대한 깊은 통찰이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혜의 기록입니다. 함께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현대 노년층이 직면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노인분들의 삶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첫째는 자녀와의 동거, 둘째는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독립생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양원 생활입니다. 먼저 자녀와의 동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얼핏 보기에 이것은 가장 이상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효도도 하고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어 보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세대 간의 생활 방식 차이, 며느리와의 갈등, 손주 양육 문제 등 수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맞벌이가 필수인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일터에 나가 있는 동안 부모님은 집에 홀로 계시게 되고, 이는 결국 양쪽 모두에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게다가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것이 간병인을 고용하는 방법입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무엇보다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20시간 간병인을 고용하려면 한 달에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들죠.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런 비용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것이 요양원입니다.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와 돌봄을 받을 수 있고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생활 역시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스트레스, 자유로운 생활의 제약,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상실감이 큰 문제가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인 박귀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박귀분 할아버지는 71세의 나이에 홀로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큰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효자인 아들과 며느리는 할아버지를 정성껏 모셨고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젊은 부부의 생활 리듬과 할아버지의 생활 패턴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텔레비전을 보시는 할아버지 때문에 아이들이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저녁에는 할아버지께서 젊은 부부의 시끄러운 대화 소리에 불편을 느끼셨죠. 손주들을 돌보는 문제로 며느리와의 의견 충돌도 잦아졌습니다. 결국 박귀분 할아버지는 독립된 생활을 결심하셨습니다. 하지만 혼자 생활하기에는 건강이 여의치 않았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식사와 청소 등 일상생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간병인과 함께하는 생활에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죠. 24시간 간병인을 쓰자니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고, 자녀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간병인과의 관계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타인이 내 집에 상주하면서 생기는 불편함, 그리고 간병인이 자주 바뀌면서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이 컸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는 시간이면 외로움이 깊어졌죠. 결국 박귀분 할아버지는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기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비슷한 또래분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양원 생활 역시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수십 년간 살아온 자신의 집을 떠나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생활해야 하는 단체 생활의 규칙성도 답답했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이 되었나? 요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박귀분 할아버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죠. 활기 넘치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우울증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귀분 할아버지의 인생을 바꾸는 특별한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요양원을 나와 근처 공원을 산책하던 중이었죠. 매일 아침 조깅을 하는 70대 부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활기찬 모습이 할아버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실 수 있으신가요? 호기심에 이끌려 대화를 나누면서 할아버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노후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요양원도 24시간 간병인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 6시간만 방문하는 도우미의 도움을 받고 있었죠. 월 40만 원이면 충분해요. 우리는 그 시간에 도우미분과 함께 집안일도 하고 시장도 가고 때로는 산책도 나와요. 남은 시간은 우리끼리 보내죠. 저녁에는 TV도 보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요. 이 이야기는 박귀분 할아버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꼭 하루 종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게다가 비용도 훨씬 적게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혹시 그 도우미 분을 소개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박귀분 할아버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나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하루 6시간만 방문하는 도우미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생활 방식은 박귀분 할아버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도우미가 방문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할아버지는 점차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청소와 빨래, 식사 준비 같은 기본적인 집안일은 도우미와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운동도 되고 대화도 나눌 수 있었죠. 특히 도우미와 함께 장을 보러 가는 시간은 할아버지의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트에서 이것저것 구경하며 필요한 물건을 고르고, 때로는 시장에서 흥정도 하면서 일상의 즐거움을 되찾았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자연스러운 재활 운동이 되어 건강도 점차 좋아졌죠. 아침에 일어나면 기대가 돼요. 오늘은 도우미와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어떤 반찬을 만들어 볼까 생각하면서요. 요양원에 있을 때는 하루하루가 무료했는데 지금은 매일이 새롭게 느껴져요. 더욱 놀라운 것은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월 40만 원이라는 비용은 24시간 간병인을 쓸 때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연금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에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과 주말은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시간이 걱정되었지만 오히려 이 시간들이 할아버지에게 소중한 휴식과 성찰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들으며 여유를 즐기고, 가끔은 자녀들이 방문했을 때 더욱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죠. 박귀분 할아버지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균형이라는 점입니다. 전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도, 완전히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려고 하는 것도 최선의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의 비결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찾아올 때도 마음이 더 편해요. 예전에는 무언가를 부탁하고 싶은 마음의 눈치를 보게 되었는데, 지금은 그저 반갑게 맞이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족과의 관계도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박기분 할아버지의 사례는 보여줍니다. 하지만 모든 노인분들의 상황이 같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전혀 다른 해결책이 필요한 경우도 있죠.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 이영순 할머니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영순 할머니의 사례는 박기분 할아버지와는 또 다른 관점에서 노년의 삶을 바라보게 해줄 것입니다. 이영순 할머니는 70대 중반의 나이에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면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맞벌이를 하느라 바빴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었죠. 특히 며느리는 어린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영순 할머니는 점차 가족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로 아들 부부가 다투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간병 비용 때문에 생활이 빠듯해지자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고, 이는 부부 싸움으로 이어졌죠. 엄마, 요양원은 어떠세요? 전문적인 관리도 받으실 수 있고. 아들이 조심스럽게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을 때 이영순 할머니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자녀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과 정든 집을 떠나기 싫은 마음이 갈등했습니다. 그러다 할머니는 의외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느라 손주들을 돌볼 사람이 없게 된 것입니다. 어린이집에 보내기에는 비용이 부담되고 학원을 보내기에는 아이들이 너무 어렸죠. 결국 이영순 할머니가 손주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나 배고파요. 손주들과 하루 종일 씨름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픈 상태에서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할머니에게 큰 부담이었죠. 제대로 된 식사 준비도 어려워 자주 배달음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할머니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저녁이면 할머니는 혼자 방에서 울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자신이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고, 그렇다고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이 더욱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영순 할머니는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인들의 주거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택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노후 생활이었죠. 집을 증여하면서 동거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안전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죠. 이 이야기는 할머니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마침 할머니에게는 외손녀가 있었는데 최근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이영순 할머니는 깊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은주야, 할머니랑 같이 살면 어떨까? 처음에 외손녀 은주는 할머니의 제안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면서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집을 증여받는 대신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돌봄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시간제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은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해결책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그래도 될까요? 저희가 할머니를 잘 모실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은주의 걱정스러운 말에 할머니는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불편함과는 달리 외손녀의 진심, 어린 걱정이 할머니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영순 할머니와 외손녀 은주는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우선 법적인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집을 증여하되 할머니의 거주권은 평생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했죠. 또한 은주 부부가 제공해야 할 돌봄의 범위도 명확히 정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주중에는 일하느라 많은 시간을 함께 못 보내니까 낮에는 시간제 간병인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건 어떠세요? 은주의 제안은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하루 4시간 정도 오는 시간제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했죠.
이렇게 하면 은주 부부가 직장에 있는 동안에도 할머니는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용은 집을 증여받는 대신 은주 부부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이나 주말에는 저희가 할머니랑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침에는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면서 건강을 관리했습니다. 점심 식사와 집안일도 간병인과 함께 하면서 할머니는 적절한 활동량을 유지할 수 있었죠. 저녁이면 은주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 일과를 나누었습니다. 주말에는 다 같이 시장도 가고 가끔은 근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가기도 했죠. 특히 은주의 남편은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공경하며 살갑게 대해 주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영순 할머니의 건강도 점차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안정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배달 음식에 의존하던 식사는 이제 영양가 있는 집밥으로 바뀌었고 함께하는 식사 시간은 가족들에게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박귀분 할아버지와 이영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노년의 삶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해결책을 보았습니다. 이 두 사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획일화된 해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박귀분 할아버지의 경우에는 하루 6시간의 시간제 도우미와 함께하는 독립적인 생활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반면 이영순 할머니에게는 외손녀 가족과의 동거가 더 적합한 해결책이었죠. 같은 70대의 노인분들이지만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전혀 다른 선택을 하셨고 그것이 모두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걱정했어요. 이런 방식이 과연 잘 될까 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조언을 구하러 오곤 합니다. 두 분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맞춤형 해결책의 중요성입니다. 요양원이나 스문의 시간 간병인과 같은 기존의 방식만이 유일한 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두 사례 모두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박귀분 할아버지는 월 40만 원으로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었고 이영순 할머니는 집을 활용한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노후 생활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인 돌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더 이상 돌봄을 일방적인 부양이나 희생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세대 간의 상생과 협력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귀분 할아버지의 시간제 도우미 방식은 노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필요한 도움은 받을 수 있는 균형 잡힌 모델을 보여줍니다. 이는 앞으로 더 많은 노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다른 분들께 이런 방식을 추천해드려요. 요양원부터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이런 방식을 시도해보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십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두 사례 모두 노인분들의 존엄성과 자존감을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거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면서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죠. 이제 우리는 이런 새로운 방식의 노후 생활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시간제 도우미를 고용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신의 일상생활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가장 도움이 필요한지,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도우미가 있으면 좋을지를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박귀분 할아버지의 경우처럼 오전부터 이른 오후까지의 시간이 가장 활동적인 시간대라면 그 시간에 맞춰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처음에는 도우미 선생님과 맞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서로 원하는 바를 명확히 이야기하고 조율하다 보니 지금은 아주 좋은 관계가 되었죠. 둘째, 가족과의 동거를 고려한다면 이영순 할머니의 사례처럼 법적인 부분을 확실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계약서를 쓴다고 해서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의 약속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죠. 셋째,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정기적인 소통과 조율이 필요합니다. 도우미와는 매주 간단한 미팅을 통해 서로의 니즈를 확인하고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에도 정기적인 대화 시간을 가져 서로의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노후 생활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60대에 들어서기 전부터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우선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제 도우미와 함께하는 생활을 선택하려면 어느 정도의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검진을 통해 기초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건강 관리를 잘 해두면 나중에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도우미 선생님과 함께 산책을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것도 다 그동안의 관리 덕분이죠. 또한 경제적인 준비도 필수적입니다. 시간제 도우미를 고용하는 경우 월 4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금이나 저축을 통해 이 정도의 금액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주거 환경을 미리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준비 사항입니다. 화장실에 안전바를 설치하거나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를 사용하는 등 노년의 생활을 고려한 집수리를 미리 해두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노후의 중요한 자산이에요. 잘 관리해두면 이영순 할머니처럼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노후 생활은 노인분들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들은 부모님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박귀분 할아버지의 자녀들은 처음에는 시간제 도우미 방식을 걱정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 선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방문할 때마다 아버지의 활기찬 모습을 보며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죠. 아버지가 독립적으로 사시면서도 필요한 도움은 받으시니 저희도 마음이 편해요. 무엇보다 아버지가 행복해 보이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영순 할머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아들 내외가 어머니를 외손녀에게 맡기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죠. 이제는 사회적으로도 노인 돌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꼭 요양원이나 스문의 시간 간병인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 개인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노인 돌봄은 획일화된 방식이 아니라 각자에게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행복한 노후가 가능하죠. 우리가 박귀분 할아버지와 이영순 할머니의 사례를 통해 배운 것은 단순히 노후 생활의 방식을 넘어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통찰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꼭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도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우리의 기대 수명이 늘어난 만큼 70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새로운 생활 방식이 노인분들의 자존감과 삶의 의미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요양원에서는 수동적인 돌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만 자신의 집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으며 사는 것은 능동적인 삶의 주체로 남을 수 있게 해줍니다. 더불어 이는 가족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서로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더 깊은 정서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영순 할머니와 외손녀 가족의 사례처럼 세대 간의 새로운 협력 모델도 가능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 미래 사회에서의 노인 돌봄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귀분 할아버지와 이영순 할머니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제도와 시스템만으로는 다양한 노인분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개인의 상황과 선호도에 따른 맞춤형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노년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는 제도와 문화는 결국 미래의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라서 더 나은 노후 생활의 방식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권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박귀분 할아버지와 이영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지금 이 순간부터 노후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 도움이 필요해질 때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은지 미리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준비하고 계획할수록 나중에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어요. 저처럼 우연한 기회에 좋은 방법을 발견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둘째,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주변의 노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분들이 원하는 삶의 방식은 무엇인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방식이 그분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노인 돌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더 나은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노후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스스로의 노후와 주변 노인분들의 삶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박귀분 할아버지와 이영순 할머니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노후의 삶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정보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어떤 노후 생활을 꿈꾸시나요? 혹은 주변에서 비슷한 사례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댓글로 끝까지 시청 완료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을 보며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